일명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유전자 교정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교체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기존의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유전자 가위를 개발해 질병 치료의 효율을 높인 진코어의 김용삼 대표이사, 또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우선 자주 들리는 말이긴 한데 유전자 가위 기술, 이게 노벨상도 받은 기술이잖아요.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전 질환은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 유전자를 고쳐야 되는데 네. 이 유전자 과위 기술은 뭐 고장이 난 유전자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준다거나 네. 이런 거를 하는 기술인 거죠. 예. 뭐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뭐 진짜 가위처럼 유전자를 자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가위는 아닌 거고 이건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원래 그 미생물은 그 미생물에 침입한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잘라내는 네. 그런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그런 방어 시스템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2020년 노벨 화학상은 미생물에서 이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잘라내는 이 단백질을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는데 네. 이 단백질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이 마치 가위로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별명으로 불러지게 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 각축전이 지금 뭐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출연하는 진코어는 자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떻게 유전자를 교정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의 같은 경우는 약 30억 개의 DNA 쌍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가운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곳은 대부분 이제 주로 한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30억 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하게 이 해당 부위를 이제 고치고 다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네. 현재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되어서 가장 주류가 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교정해야 될 곳까지 이 유전자 가위를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가이드 RNA라는 구성 물질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이제 위치가 되었으면 그곳에서 교정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카스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이드 RN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0억 개의 DNA 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일단 그 가이드 RNA가 고치는 곳을 안내해주면 이런 카스라는 단백질이 그곳의 유전자를 자르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특정 유전자 부위를 불필요하면 제거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원래대로 고쳐야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이제 고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많은 연구자나 이제 개발자들이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 질환, 네. 희귀 유전 질환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또한 한편으로는 동물이나 식물에 적용해서 우수한 식물 동물 품종을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은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이제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대세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도 이 크기 때문에 좀 치료로 쓰려면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유전자 가위에서 이 크기가 중요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 유전자 가위로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전 질환이 나타나는 신체 조직으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유전 질환은 눈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근육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 뇌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전신에 걸쳐서 발생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이제 이곳에 해당하는 세포는 숫자로 말하면 뭐 수천억 개, 뭐 조 단위가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에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전달체가 이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가장 알려진 효율적인 전달체는 AAV라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문제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AAV라는 바이러스가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크기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작년에 2020년대 노벨상 화학상을 받은 네.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은 매우 사이즈가 커서 이 AAV라는 유전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따라서 크기가 매우 작은 유전자 가위가
지금은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유전자를 고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진코어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인터뷰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도 이제 네이처 관련 자매지 하나 또 발표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작년에 발표한 게 이제 잘라서 에디팅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최초로 타겟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타겟 시스템은? 타겟 시스템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은 크기가 작다는 건데요. 기존 이제 cas9보다 3분의 1 정도로 작은 cas12F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엔지니어링한 가이드 RNA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자르는 능력을 훨씬 높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했듯이 진코는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보다는 3분의 1 정도 작은 크기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잖아요. 이 기술이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이 크리스퍼 cas9이라는 그 기술보다 크기가 약 3분의 1로 줄인 매우 작은 cas12F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 RNA의 성능이 매우 좋지 못해서 유전자 가위로서 효능성, 효율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 가이드 RNA를 혁신적으로 개량을 해서요, 매우 효율적인 그런 가이드 RNA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크리스퍼 cas12F 기술이 효율이 매우 높으면서 정확하고 또 크기가 작아서 다양한 유전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로 저희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가 크기가 작으면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가위의 전달차인 AAV라는 바이러스에 쉽게 탑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체의 다양한 장기에 유전자 가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유전 질환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방금 더 많은 질병 치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진코도 이 희귀 유전 질환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뭐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크게 이제 4종류의 유전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게릭 잘 아실 거예요. 네. 루게릭처럼 이제 근육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듀센 근 위축증이라는 치료제는 남자애들에게 훨씬 많이 생기는 그런 네. 치료제라서 이제 그 치료를 개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헌팅턴처럼 뇌에 나타나는 이제 유전 질환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질환이 가장 많은 곳이 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에서 나타나는 유전성 간 질환 치료제도 함께 저희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진코어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있을까요? 네, 이 미국에서 블루버드라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난 8월에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는 최초의 승인된 치료제가 되고요. 이 블루버드의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이제 영구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1회 치료 비용이 약 26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면 약 36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값이라고 하기에는 죄송할 정도로 비싸네요.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질환을 예. 한 번 치료로 이제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기술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이 이렇게 매우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중해성 빈혈증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12세 이상이 된 아이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겠고요.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치료제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비용 같은 그런 좀 상용화를 위한 과제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두고 전 세계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와 같은 단일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개발 생태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현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그 중에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성장 초기로 어느 나라나 이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의약품 개발은 연구와는 좀 사뭇 달라서
학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제도,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병원, 고급 인력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라도 미숙하면 치료제 개발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국의 첨단 바이오 산업의 상황은 기회이자 또는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럴 때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생태계를 가꾸어 나가는 데 집중하면 아마 첨단 바이오 산업이 가까운 미래에 꽃을 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코를 통해서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지금의 생태계의 하나의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얼어붙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현명한 투자와 그다음에 개발에 더 집중하고 매진한다면 이 기간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제 해동기가 왔을 때 이 준비 기간을 잘 거친 기업과 국가들에게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름처럼 유전자 가위가 질환의 근원을 싹둑 잘라버릴 수 있도록 연구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코어의 김용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